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0세의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털어놓으신 말씀이었죠. 5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건강 전문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중요한 진실에 대해서요. 우리는 종종 노인분들의 신체 건강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소외감은 어떨까요? 그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자존감에 관한 것이었죠. 제가 그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생각이 할머니를 사회로부터 고립시켰던 겁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도 보살펴주고 계신가요? 때로는 작은 관심과 대화 한마디가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씻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인분들의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품에 안기려던 손주가 갑자기 몸을 뒤로 뺀 적이 있지 않나요? 결혼식장에서 고모가 조카에게 슬쩍 거리를 두며 앉았던 모습을 본 적이요? 대한노인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신체 냄새에 대한 주변의 무의식적 반응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상담한 노인 중 68세 김모 씨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손녀가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다는 걸 우연히 들은 뒤로 김 씨는 3년간 가족 모임을 피하셨죠. 화장실 가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족들이 코를 막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20대보다 유산균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중성으로 변하면서 균이 번식하기 쉽죠. 하지만 문제는 과학적 사실 그 이상입니다. 대학교 연구팀이 5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노인 82%가 목욕 후 가족과의 접촉이 늘었다고 답했어요. 지난주 제게 상담 온 지체장의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손소독제를 선물로 줬어요. 그땐 몰랐는데 제 냄새가 짐짓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 딸은 아버지의 심장의 못을 박은 셈이 되었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노인에게는 생존 가치에 대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독거노인 40%는 욕조가 없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70세 이상의 60%가 샤워 시 반드시 보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왔죠. 지금 바로 옆방에 계신 부모님의 목욕 수건이 하얀색이라면 그것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노인의 피부 각질은 청장년층보다 3배 두껍기 때문에 일반 세제로는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국 노인 10명 중 3명은 목욕보다 새순물로만 몸을 닦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의 변화는 특히 중요합니다. 노인의 피부는 젊었을 때와 비교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피지가 훨씬 덜 나오고 피부도 얇아집니다. 또 피부의 산도가 변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죠. 면역세포의 수도 줄어들어 피부를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피부를 건조하고 약하게 만들며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입니다. 왜 하필 이 부위일까요?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라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발은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하고 각질도 쌓이기 쉽습니다. 사타구니는 피부가 접혀 있어 습하고 마찰도 심해 피부가 상하기 쉽죠. 이 부위들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세 부위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수가 다른 곳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 동안 이 세 부위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씻었고, 다른 그룹은 매일 꼼꼼히 씻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씻은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피부 문제를 겪었고, 일부는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했어요. 반면에 꼼꼼히 씻은 그룹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꼼꼼히 씻은 그룹의 노인분들이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세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들도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쉽게 상처받기 쉬워져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할아버님 한 분이 계세요. 평생 농사일 하시느라 씻는 걸 소홀히 하셨대요. 특히 발은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씻나? 라고 생각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발에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냄새도 심해져서 가족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고, 할아버님은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서히 진행돼요.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에요. 그 방법은 바로 간단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피부 관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체 부위, 즉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를 매일 깨끗이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야 해요. 먼저 겨드랑이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주름진 부분을 꼼꼼히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깨끗이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꼭꼭 눌러 물기를 제거하세요. 완전히 마르면 무알코올 데오드란트를 발라주세요. 다음으로 발 관리 방법입니다. 발을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가 불린 후 씻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는 게 중요해요. 발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주세요. 발 보습제를 발라 건조함을 예방하세요. 매일 깨끗한 양말로 갈아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사타구니 관리 방법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깨끗이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매일 관리하면 피부 건강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위해 몇 가지 더 제안해 드릴게요. 하루에 6대 8잔의 물을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피부 속부터 촉촉해집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세요. 이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아버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할아버님은 처음에 이런 관리 방법을 듣고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손주의 권유로 한 달만 해보기로 하셨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 냄새가 줄어들고 가려움증도 완화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곁에 와서 같이 TV를 보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할아버지 방에 자주 들르게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는 할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단순히 피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보통 2대 3주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이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건강해지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소통의 기회가 될 거예요. 함께 씻고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글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수록 나중에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공유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